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지만 그래도 참 맑은 날입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 들으시죠? 들리시죠? 음악 제목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A Day to Remember라는 곡입니다. 기억될 어느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기억되는 어느 날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을 보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화장이 이렇게 됐네. 머리 스타일이 좀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을 비춰보잖아요. 그런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본다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카페를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책이 이렇게 모여서 꽂혀져 있는데 이야기 처방전, 제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입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한참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강연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50대 문영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명입니다. 문영식이라는 분이 저에게 7장 정도 삶의 스토리를 아주 길게 적어서 저에게 보냈던 분이에요. 이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많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혼을 하고요, 또 지적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또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망의 동아줄을 잡고 다시 일어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실에서요, 저의 유튜브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또 선물하신다면서 저의 책을 30권이나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눈물이 정말 핑 돌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영식 씨는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저의 책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빛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인간 사회에는 등급이 있다며 나는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첫째, 어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악을 행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사람. 둘째, 어둠 속에서 묻혀 사는 사람이 있다. 어둠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람. 어둠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 머무는 사람. 셋째, 빛 속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빛 속에서 안주하며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넷째, 빛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삶의 모습으로 빛을 내는 사람.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사람.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는 사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었다. 현재 목사님은 불편한 몸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어머니를 닮아 빛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 네, 오늘요, 최영신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빛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는데 어머니의 학대, 아이고 여자애가 그냥 책 읽으면 뭐여, 밭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많이 이 공부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학대를 하시고 폭언을 하시고 그렇게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겪다가 끝내는 못 견디다가 집을 나와서 택시 보조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남자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삶을 아무런 희망이 안 느껴진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준 남편을 또 만났는데 지금의 남편이 어떤 술과 폭력적인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이 스토리가요,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지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시달리는데 또 결핵성 임파선염이 걸렸대요. 늑막염이랑 이 병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딸 둘이 있는데요. 엄마가 매일 일기 쓰는 거를 보고서 엄마도 뭔가 배워보면 어때? 엄마가 공부하고 싶은 걸 배워보면 어때? 어렸을 때는 할머니 때문에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어 엄마, 이렇게 용기를 줬대요. 그래서 자녀의 권유로 시 창작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시 창작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분이요, 네, 51살에 51살에 작가가 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요, 최고령급 주부 최영신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꿈을 이룹니다. 정말 여기서 저 이분의 책도 읽었거든요. 책 제목이 고맙다 인생아 라는 책인데 거기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작가가, 이 최영신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빛을 이렇게 비춰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깊고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절망적이었던 청춘, 거칠게 빚어온 결혼 생활, 언제나 침울했던 자아, 수그러들지 않는 가난, 기쁨을 주었던 딸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삶의 우물을 이루었다. 시를 알기 전에 내 우물은 퀴퀴한 냄새를 품은 썩은 우물이었다. 그러나 시가 내 영혼에 불을 놓아 우물 속 썩은 냄새들을 향기로 바꾸어 놓았다. 우물 속 썩은 냄새들을 향기로 바꾸어 놓았다. 정말 주변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매일 가는 커피 도서관에
2022년도 카렌더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거기에 이 사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는 자의 위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wounded healer. 네, 제가 방송에서 마이웨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정말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연예인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생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유,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마이웨이라는 이 프로는 영상으로 담아낸 아주 짧은 자서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디드 힐러는 뭐냐면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시화 그 작가의 책에서 본 글인데요.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그것은 그만큼 생명의 원천을 신뢰하는 일이다. 역경은 씨앗의 껍질을 벗겨내는 바람 같아서 우리 존재의 중심부만 남는다. 그러면 그 중심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위해 하는 일들은 자신의 상처와 문제까지 치유해 준다. 네, 맞아요. 이 최영신 작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세상에 나와서 네, 자신의 그 상처와 문제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디드 힐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운디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저의 유튜브를 또 듣고 또 저의 책을 읽고 계시는 그 문영식 선생님,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그런 방송이 되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아. 너 자체로도 괜찮아. 미양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너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자신한테 좀 말을 건네주세요. 자신한테 좀 힘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대에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뭔가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었나요? 운명과 팔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